인구 이동 나왔다? 이거는 꼭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서울 인구가 빠져나오고 그걸 누가 받아주냐면 인천, 경기에서 받아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그냥 공식 같은 겁니다. 인월신경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 철도들은 2030년까지 다 됩니다. 자, 영호님, 그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네.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시면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금리 인하는 급격한 금리 인하예요. 아, 사람들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데 빨리 내린다는 것은 뭔가 경제에 심각한 위급 상황이 생겼다는 증거로 보시면 되고요. 2008년에 그랬습니다. 2008년에 리먼 브러스 터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가 그때 5%였는데요. 수개월 만에 2%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위기가 왔음을 증명을 했고 부동산이 무너졌죠, 우리나라도.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계속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금리. 그리고 코로나19가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저금리였는데 더 저금리. 근데 파월 의장이 판을 다 뒤집었죠. 쫙 급하게 올리면서 시장을 다 무너뜨렸죠. 부동산 시장을. 우리나라까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인상이든 인하든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급격한 인하, 급격한 인상은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금리 인하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만 서서히 인하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또 전세가율 한번 여쭤볼게요. 3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다고 해요. 전세가율도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하나의 지표일 텐데 전세가율 상승을 연구님은 어떻게 좀 해석하시나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갭 투자의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종잣돈이 그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일부 지역 전세가율을 보면 일부 단지가 전세가율이 70%, 80%, 90%까지 단 단지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율이 왜 올라가냐면 그런 지역들이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80%, 90%까지 간다는 건 매매가가 고정돼 있는데 전세가만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여기는 매매 안 해. 난 여기 전세 월세만 살 거야. 안 오를 거니까 안 오를 나는 거니까. 보유 안 할 거야.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앱이 너무 발달해서 전세가 팍 나오거든요. 7, 80%딱 수준 책정해서 갭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적다. 이거 누구나 아는 정보잖아 이제. 야 여기 갭이 20%면 된대. 그럼 거기에 또 투기 수요가 더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수요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전세가율이 하염없이 전세가율이 오르는 지역들은. 네. 그럼 결국에 전세가율은 너무 높은 곳은 조금 오히려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부가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책들도 혹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나요? 투기 세력은 이제 정말 단절하고 정부에서는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정부가 어떤 시장의 안정 대책이 있죠, 지금. 이런 걸 했을 때 시장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이 뭐 안 좋았어. 시장이 정말 침체 국면이었는데 정부가 살리겠다고 살려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이고 다만 그 정책은 왜 생기냐면 시장의 변동성을 추종하면서 나오는 거겠죠. 정부가 원하는 정책은 뭐냐면 시장 변동률 0%예요. 매매가 변동률 0%가 정부의 목표입니다.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 그렇게 위해서 시장이 너무 올랐다? 그럼 뒤에 이어서 반응하는 것이고 너무 침체됐다? 그럼 뒤에서 반응한다. 딱 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오히려 의외로 집값을 잡거나 살린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2008년과 2022년에서 2023년 우리나라 정말 찐 하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그 금융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이 망가뜨렸죠. 사이든 타이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찐 상승과 찐 하락은 글로벌리한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사이든 타이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찐 상승과 찐 하락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이제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조금 많이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지난해 이제 서울을 떠난 인구가 이제 4만 5천 명에 달한대요. 이제 그 중에서 또 71%가 경기와 인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수도권의 집값에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면 되나요? 네, 이 기사는 정말 강추하는 뭐 기사고 이동의 별 5개 치시면 돼요. 이동.
인구 이동 나왔다? 이거는 꼭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가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동. 역사적으로 제가 아까 서울에서 30년 동안 인구가 쭉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오고 그걸 누가 받아줬냐면 인천, 경기에서 받아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그냥 공식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원래 빠져나가는데 많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많이 들어가요? 인천, 경기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집값이 움직이는 모멘트. 집값의 어떤 근원적인 변동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의 그런 출렁임이 크다? 아, 집값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호님, 만약에 직장이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높은 집값 때문에 이런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제 만약에 살아야 된다면 혹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내가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서울 도시철도가 이어지는 쪽, 이제 5호선, 7호선, 광명, 하남 등 우리가 소위 준서울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광명, 하남. 좀 여력이 좀 그렇지 않다면 훗날에 GTX가 개통되는 곳도 우리가 눈여길 필요가 있어요. 혹은 GTX 외에도 서울 핵심직으로 업무되는 철도들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줄여가지고 인월신경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인동선, 월판선, 신안산선, 경강선이 이 철도들은 2030년까지 다 됩니다. 지금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서로 핵심 업무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GTX 말고 인월신경 이 노선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신안산선이 가장 좋은 건가요? 월판선도 좋죠. 월판선. 판이 뭐예요? 판. 판교로 판교. 가는 거군요. 네, 신안산선도 좋습니다. 신안산선도 이제 여의도로 가기 때문에.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철도 이제 개통 지역을 한번 좀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송도의 집값이 반값이 됐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보면 또 옛날에 이제 강남 어머님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또 많이 갔었던 지역이 또 송도였잖아요. 왜 이런 집값의 변동성이 크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송도가 집값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 송도도 좋은데 서울로 너무 일자리나 인구가 계속 몰리고 언론이나 계속 서울만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든이라는 서울 일극화가 좀 강화되면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송도가 인천에 좋긴 하지만 너무 멀거든요. 그래도 인천의 그 송도가 학군 일자리가 버텨주는데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검단 신도시가 일단은 철도가 또 개통되어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5호선 있죠. 검단 김포 5호선. 청라는 또 하필 7호선이 개통돼. 이거는 이미 거의 이제는 다 철도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송도가 더 입지적으로는 우월할 수 있으나 서울과의 접근성을 봤을 때 하필 이 지역들의 5호선, 7호선이 지금 가시화가 가열차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좀 많이 지었습니까? 엄청 많이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좀 이탈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송도에서 시작되는 GTX가 있죠. 이 부분이 네, 좀 GTX. 지지 부분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GTX면 사실 조금 멀죠. 음. 거리감이. 근데 이 7호선, 5호선은 이제는 막 공사 중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송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송도 들어가는 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인천에 사시는 분은 당연히 기회고요. 일단 검단이 이제 인천시장을 좀 많이 무너뜨렸었죠. 지금까지 역대급 입주였으니까. 다만 이제 검단 입주는 마무리되고 있고 송도에서 학군이 좋고 조망이 좋고 GTX-B가 되는데 고점 대비 한 10% 20% 떨어졌다. 당연히 정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치동에 이제 대장 아파트죠. 레미안 대치 플레리스. 이미 뭐 국평 기준으로 84, 33평, 34평짜리가 이제 평당 1억 원이 넘는 40억 원대의 거래가 최근에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목동이나 중계동은 이런 어떤 신고점을 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대치동은 이렇게 다른 학군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나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여기저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기존의 학군들도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강한 자, 탑티어만 살아남는 건데 노원구 중계동의 하락은 사실은
단순히 수요 감소는 아니고 신축이 입지라는 트렌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축이 들어간 곳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수요력이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군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일단 설명드릴 건데 네네. 만약에 노원구가 재건축이 거의 안 됐거든요. 지금. 네. 그나마 노원구 재건축 조금 됐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학군을 지탱해 줬을 텐데 그 목동 뉴스는 사실은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이 목동 그 해당 단지 기사에서 이 목동은 사실 목동이 아닌데 목동 이름이 붙어 있는 단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동은 사실 지금 핫합니다. 아, 네, 그렇죠. 1단지부터 네. 14단지는 뭐 이미 네. 신고점을 넘어섰죠.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목동 그런 핵심 지역과 대치동 결국 이제 신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학군지면서도 여전히 좀 수요가. 자, 만약에 이제 저출산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화된다면, 심해진다면 이런 학군지 인근의 아파트의 시세는 조금 뭐 악영향이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음. 아이를 아무도 안 낳아요. 근데 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음, 그 와중에 음.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겠어요?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우고 그렇죠. 싶죠. 그러면 그 지역들 찾아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 부분들도 이제 아이가 너무 없으면 가격을 맞춰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몰리는 지역들, 그 상위 탑티어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네. 자, 뭐 옛말에 뭐 맹몬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학군을 따라 이제 집을 옮겨 다니는 이런 부모들도 요즘에 좀 눈에 보여요. 이런 분들 보셨기엔 연구원님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 우리가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정말 자기가 아이 낳아서 네.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다. 요즘 이 같은 아이 땐 낳는 세대. 애국이죠. 네. 애국 하시는 분들은 뭐 예, 당연한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당연하다. 자, 그럼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을 이렇게 판단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표가 좀 있나요? 학구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를 꼭 검색 머리에 두시면 좋은데 네이버에 학구도라는 학구도. 네, 학구도라는 사이트 네. 꼭 뭐 아이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내보시면 돼요. 학구도라는 사이트 가시면 어디 아파트 살면 어디 학교를 가더라 이게 다 나옵니다. 네네. 학구- 이거 저희 네. KB 부동산에도 이런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KB로 보셔도 됩니다. 네, 학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 갈 수 있고 무슨 뭐 학교에 대한 어떤 스펙이죠. 뭐 몇 명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학구도 사이트 기본적으로 스크린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이 중학교는 또 학업 성취도 작업 상시도.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 요 두 가지로 보통 보거든요. 네. 중학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은 중학교는 이제 근거리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인데 어디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압구정 중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갈려요. 네. 민감하겠죠. 그러니까 네. 중학교는 하여튼 집값이라 민감합니다. 초등학교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많아지는 곳이 좋아요.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중학교를 좋은데 보내야 돼. 근데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5, 6학년 미리 이제 5, 이사 6학년 때 가는. 이사 가는 지역들. 근데 어느 학교는 5, 6학년에 갈수록 아이가 줄어든다. 음. 그렇게 보시면 아.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서울과 수도권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 유망 학군지가 좀 있나요? 저 서울은 아까 제가 신축 입지라고 했는데 그 제가 이 책에서도 상세하게 사설 학원 수의 증감을 제가 다 조사를 네네. 했습니다. 네. 사설 학원 수의 증감 지표가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뭐 학교는 뭐 갑자기 오늘 생겼다 내일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사설 학원 수는 상당히 다이나믹이 큰데 급증한 지역이 바로 마포하고 강동이에요. 마포, 강동. 네. 네, 아시겠죠 느낌. 마포, 강동구 신축이 학군을 트렌드를 만드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역으로 말하면 이제 학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이 조금 더 발전하는 이런 미래 학군지가 될 만한 지역으로 이제 마포, 강동을 좀 뽑아주셨습니다. 뉴스는 제끼십시오. 아, 그런가요? 네, 뉴스는 상당히 편향되고 국토부 정책 자료는 꼼꼼히 보세요. 보도 자료. 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딱 보시면 음. 현타가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네네네.